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대신해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끝장 토론을 열기로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현 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토론회로 대체되면서 이후 도민 여론 수렴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없이 현 공항 확충안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 보고서. ADPI는 주기장 확대와 독립평행항로 신설 등 19개 권고안을 제시해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장래 수요 처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반대단체가 계속해 검증을 요구해온 이 보고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끝장 토론을 연 뒤 도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공항 건설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가 포함된 자신을 협의에서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며 토론회가 열리기 전 자신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 방법을 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토론회가 끝난 뒤 국토부가 사업을 계속할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공론조사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신청 여론조사 또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놓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도민한테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도 거친다면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대안을 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전 당초 국토부가 약속한 현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토론회로 대체돼 사실상 후퇴됐다며 제3기관인 총리실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 ADPI 참석자를 검증에 참석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국토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끝장 토론을 통해서 도민의 알 권리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도의회는 이달 안에 토론 횟수와 시기,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을 국토부, 제주도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합의로 제2공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에서는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놓고 동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환경도시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부실한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동의안을 부동의 의결한 송악산 개발사업. 2002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도의 동의 권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제주도 의회의 동의 과정이 삭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서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보완이 되기는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 도의회 그 동의 절차는 반드시 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의회는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부동의 항목 추가와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안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안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로 불거진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정훈입니다.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려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는데 경찰은 5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주 시내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렌터카가 후진하던 승용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렌터카 운전자인 23살 임모 씨는 차에 있던 9명이 모두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처리를 안 하고 다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전화가 와서 사고가 났다. 한 2, 3회 사용을 먼저 했었고 했던 분들이고 좀 어린 친구들이라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일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탑승객 1명당 150만 원까지 나오는 보상금을 노리고 팀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공제조합은 같은 이름으로 사고 접수가 잇따르자 지난 5월 임시 일당을 보험 사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고 나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 이제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 한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에 그거를 노려서 이렇게 이제 사고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팀까지 꾸려 집중 수사한 경찰에 확인된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은 20여 건. 탄핵 보험금과 차량 수리비 등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주도한 23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일당 중 일부가 또 다른 이들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사회 갈등의 원인을 찾아 공존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뉴스입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조율해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사회 갈등에 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사례를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주제로 역할극을 통한 갈등 해결 훈련이 한창입니다. 우리 집은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고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시니까 뭐 발자국 소리부터 문 닫는 소리부터 뭐 애들 전방위적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더라고. 갈등 조정자의 중재 속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갈등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상대편이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조정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그리고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문제 당사자가 돼서 그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이건 상당한 시민 교육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평택시에 들어서게 된 것은 지난해 제정된 갈등 조례 덕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필수기구 설치를 명문화했고 갈등 관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교육까지 실시하는 원스톱으로 체계를 갖춘 겁니다. 또 마을 단위에서는 또 갈등이 커지니까 마을에 이런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이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또 그런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 유입과 미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구가 2000년대 초 39만 명에서 현재는 52만 명으로 급증한 평택시. 팽창하는 도시는 갈등도 필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평택시의 사례는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됐지만 전액관리제는 유명무실해졌고 실제로는 산학금도 채울 수 없어서 빚에 의존해야 하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충북 MBC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가 역 주변으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KTX 이용객도 크게 줄다 보니 대기 시간은 곱절넘게 늘었습니다. 매일 15시간 가까이 일해봤자 13만 원, 15만 원에 달하는 산학금도 못 채워 100만 원 남짓 월급에서 제하다 보면 한 달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벌지도 못해서 돈이 없어서 한 70만 원 또 가버렸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월달 월급도 38만 원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활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산학금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 기사들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박탈감도 커졌습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사업자니까 산학금이 없는 상태니까 뭐 10만 원 벌어 가셔도 생활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법인 택시는 그 산학금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산학금 제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전역에서 여전히 시행 중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폐해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월정급여를 낮추기 위해 기본급 산정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맞춰놓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천 원대로 맞춰놓는 등 편법을 쓰는 곳이 많은 겁니다. 여기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운송수익금 기준도 너무 높게 책정해 놓다 보니 기사들이 실제로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산학금 제도만도 못한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소정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인정해서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좀 보전해 주는, 그리고 고액 기준금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낮추는 충주 지역 법인 택시 5개사는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지난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시청과 노동청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기사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법인 택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달 충북 지역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2,141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84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가 되겠고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출근길 우산 챙기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를 기준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3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24도, 남부와 동부가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게 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삼방산 온천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를 방역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원로 목사인 29번 확진자 A씨와 아내 33번 확진자 B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0회 이상의 제주도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와 7월 안산시 확진자에 대해서도 각각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지역 초중학교의 등교 수업 확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지만 비수도권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3분의 2 이내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고등학교는 고3 매일 등교와 나머지 학년의 3분의 2 등교가 유지되고 있으며 교육청은 오늘 도내 학교의 등교 수업 운영 방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추석 연휴 추모객이 제한되는 양지공원에 사전 예약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양지공원 추모 사전 예약 접수 첫날인 어제 신청 전화가 폭주한 가운데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 방문 예약은 가장 먼저 마감됐습니다. 양지공원은 이번 연휴에 봉안당별로 3부제를 적용해 추모객을 하루 100가족씩 1,500가구로 제한하고 방문 추모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발열 확인, 재래용 음식 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물량 폭증에 인력 추가 투입을 요구하는 택배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7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명을 제외한 6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부는 투표 결과를 전국 택배노조에 전달하고 투쟁 일정과 사측 대응을 고려해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